각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푸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따님께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흘렀습니다. 서방은 미국도 독일도 스위스도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푸틴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는 그저 딸을 잃을까 두려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가? 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계산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푸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지? 사람을 먼저 살리려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날 세계는 질서를 지켰고 그 나라는 인간을 지키려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그날 강의를 마무리한 말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예외는 질서의 붕괴를 뜻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25년 경력의 무게였죠. 하지만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예외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빅터 블랙우드, 영국 출신 하버드 교수입니다. 제재 시스템을 믿었고 그 냉혹함을 옹호했습니다. 그날 강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국제 제재와 생명윤리의 충돌. 하버드 케네디 스쿨 대형 강의실,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칠판에 큼지막하게 썼습니다. 제재 계산. 여러분, 국제 정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수학이죠.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사람이 죽어도 됩니까? 제재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을 두드렸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틀린 질문이기도 하죠. 제재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선택을 제한할 뿐입니다. 생명조차 계산식에 포함될 뿐이죠. 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외를 두는 순간 제재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냉혹해 보이는 결정이 때론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강의였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토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 문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푸틴 가족 의료 상황.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차녀, 급성 뇌혈관 질환. 생존율 30% 이하. 서방 의료 기술 필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거절. 법적 리스크 및 정치적 파장 우려. 독일 마이너스 거절. 보험 처리 불가, 여론 악화 예상. 스위스 마이너스 거절. 중립국 이미지 훼손 가능성. 프랑스 마이너스 거절. 외교부 차원 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군. 이건 정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자동 반응이었죠. 제가 방금 강의실에서 설명한 그대로였습니다. 제재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각 병원의 거절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법적 리스크, 정치적 파장, 여론 악화까지. 모든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푸틴은 끝났어. 딸을 살릴 방법이 없다. 저는 보고서를 닫으려 했습니다. 내일 강의 자료로 쓸만했습니다. 제재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실시간 사례였죠.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맨 끝, 실무자가 손으로 쓴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한국은 아직 요청하지 않음.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왜 한국입니까? 미국, 독일, 스위스는 이해가 갑니다. 의료 선진국이죠. 하지만 한국은 왜 이 명단에 있습니까?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국가죠. 서방 동맹입니다.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 문장을 또 읽었습니다. 왜 실무자는 이 문장을 남겼습니까? 단순한 메모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의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제가 칠판에 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제재 계산. 예외 질서의 붕괴. 맞는 말입니다. 25년간 증명해온 원칙이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요청하지 않음. 그 문장 하나가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변수는 늘 하찮아 보이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야. 제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크렘린 내부 마이너스 푸틴 직접 개입 정황.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였죠. 푸틴 대통령, 서방 정상들에게 비공식 채널 통한 개인적 요청 시도. 의료진 파견 또는 환자 이송 허가 요구.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마이너스 묵묵부답. 베를린 마이너스 회신 없음. 파리 마이너스 침묵.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푸틴이 직접 움직였다는 겁니까? 그 푸틴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 불리던 사람. 핵 버튼을 쥔 권력자.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그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정치 이벤트가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인간 이벤트지. 권력자에서 아버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핵무기도 군대도 석유도 소용없었죠. 필요한 건 단 하나, 서방의 의료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서방 주요국, 푸틴 요청에 대한 공개 반대 의사 표명 없음. 다만 침묵으로 일관. 사실상 집단적 거절로 해석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합의군.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먼저 나서지 않았죠. 공개적으로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이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제재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지도 않죠. 그냥 문을 닫을 뿐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트리플 샷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죠.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 정보 러시아 내 의료진 최종 분석 마이너스 성공률 15% 이하. 시간 제한 72시간. 서방 기술 없이는 생존 불가능. 72시간. 사흘이었습니다. 푸틴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뿐이었죠. 저는 계산했습니다. 서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푸틴은 어디로 갑니까? 중국? 의료기술이 부족합니다. 인도? 정치적으로 복잡하죠. 중동? 능력이 안 됩니다. 남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고서 맨 아래 또 다른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공식 정보 러시아 측 한국 루트 타진 중. 삼성 의료원 접촉 정황 포착. 확인 필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또 한국이었습니다. 어제 보고서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직 요청하지 않음이라는 문장과 함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습니다. 한국이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무너집니다. 서방의 완벽한 침묵, 집단적 합의, 제재 시스템의 철저함. 모든 게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한국은 서방 동맹입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죠. 제재에 동참해온 국가입니다. 예측 가능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푸틴의 딸을 받아들인다면 이건 사건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균열이지. 서방 질서에 금이 가는 겁니다. 동맹국 중 하나가 선을 넘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혼란이 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정부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최근 발표를 확인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성의료원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루트 타진 중. 푸틴이라면 시도할 겁니다. 마지막 선택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계산해 봤습니다. 받아들이면 서방과 마찰, 제재 리스크, 정치적 파장. 거절하면 안전, 질서 유지, 동맹 신뢰 지속.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거절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제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요청하지 않음. 왜 아직이었을까요? 왜 실무자는 한국을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지 않기를. 처음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균열은 싫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이틀 반이었죠. 저는 연구실에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내부 결정 완료 추정.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 및 삼성의료원 비공식 채널 통한 내부 논의 완료로 보임. 공식 발표 없음. 외교부 침묵. 청와대 코멘트 없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브리핑도 없었죠. 외교 채널을 통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군.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특이사항 한국 측 협상 조건 없음. 외교적 대가 요구 없음. 경제적 보상 언급 없음. 제재 완화 조건 제시 없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조건이 없다고요? 다시 읽었습니다. 협상 조건 없음. 말이 안 됐습니다. 국가는 항상 조건을 답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는 특히 그렇죠. 외교적 대가, 경제적 보상, 정치적 양보. 뭔가는 요구합니다.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평화로웠죠. 비합리적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재 리스크를 알면서도 움직입니다. 서방과의 마찰을 예상하면서도 개입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없습니까? 이건 국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의 노트를 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을 다시 읽었죠.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다. 모든 결정은 이익 계산에 기반한다. 조건 없는 개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25년간 가르쳐온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 정보 한국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제재 리스크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진행 결정.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험을 계산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움직였습니다. 왜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거야? 한국이 보는 게 뭡니까? 제가 놓친 계산이 있습니까? 숨겨진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방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 제재 연루 리스크, 정치적 고립 위험. 모든 손실이 명확했습니다. 이익은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국제정치 이론서였죠. 제가 쓴 책이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폈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동은 계산 가능하다. 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덮었습니다. 틀렸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계산 불가야.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메모 한 줄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측 내부 발언 포착 사람이 먼저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답니까? 그게 한국의 전략입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건 도덕 선언입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죠.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원칙은 위험합니다. 원칙은 유연성을 죽이죠. 협상을 막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건 전략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전략이야. 하지만 제가 모르는 전략이었습니다. 25년간 연구해온 국제정치 이론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개입, 계산 없는 위험 감수, 도덕을 앞세운 국가 행동. 이건 교과서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을 변수로 인정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동맹도 아니었죠. 한국은 제 이론 밖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새벽 5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발 항공편 이상 징후 포착. 의료장비 대량 이동 확인. 외교 채널 비정상 활성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작됐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세 내용이 펼쳐졌죠. 인천 모스크바 간 전세기 준비 정황. 삼성 의료원 특수 의료팀 대기 상태. 외교부 국방부 간 긴급 협의 진행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죠.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그때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워싱턴이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소집. 참석자 워싱턴, 브뤼셀, 베를린, 런던. 주제 한국 사태. 한국 사태. 벌써 사태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링크에 접속했죠. 화면에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나토 실무진, 독일 외교부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선을 넘으려 합니다. 워싱턴 측이 먼저 말했습니다. 푸틴의 딸을 받아들이면 이건 제재 회피 사례가 됩니다. 우리가 구축한 질서에 균열이 생기죠. 브뤼셀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에요. 우리 편이죠. 베를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동맹 내부에서 이탈이 시작되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들의 얼굴을 봤죠. 긴장해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명확하게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런던이 물었습니다. 이건 인도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문제죠. 한국이 진행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대가. 그 단어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켰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군요. 워싱턴이 저를 봤습니다. 블랙우드 교수, 당신도 아시잖습니까? 제재는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예외를 두면 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 협박이죠. 현실입니다. 워싱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의 외교 채널을 통한 우려 전달. 언론을 통한 경고성 보도 준비. 필요시 제재 검토 암시. 저는 회의를 나왔습니다. 연구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추가 보고를 확인했습니다. 언론 동향 주요 서방 매체, 삼성 러시아 유착 프레임 사전 공유 정황 포착. 기사 제목 초안 확인됨.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사가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움직이기도 전에요.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제재 위반 논란. 한국, 서방 질서 이탈 조짐. 푸틴과의 은밀한 거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범죄로 만들고 있어. 이게 국제 정치였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장악하느냐가 승부를 갑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공식 발표가 없었죠. 하지만 서방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외교 경고 준비됨. 언론 프레임 작성됨. 제재 검토 대기 중.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한국이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게 작동합니다. 이제 이건 치료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본보기 만들기지. 누군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요. 서방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걷고 있었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선 한 나라가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아. 처음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넌 지금 뭘 하려는 거야?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였습니다. 서방의 경고가 전달된 지 3일이 지났죠. 외교 채널을 통한 우려, 언론을 통한 경고, 제재 검토 암시까지 모든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브리핑 없음. 반박 없음. 해명 없음. 저는 매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없었죠. 청와대 대변인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삼성의료원 공식 입장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 포기했다. 둘, 이미 결정을 끝냈다. 한국은 어느 쪽입니까? 그날 오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비밀작전 윤곽 파악. 의료진 12명 최종 선발 완료. 특수 의료장비 인천공항 이동 확인. 이송 루트 정리 완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특이사항 모든 과정이 공식 기록에서 제외됨. 정부 공문서 없음. 언론 브리핑 없음. 외교 채널 통한 사전 협의 없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었죠. 이건 국가가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의지처럼 움직이고 있어. 정부, 병원, 의료진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식 절차 없이요. 문서 없이요. 그냥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확인 환자 이송 확정. 출발 예정 시각 -48시간 이내.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움직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습니다. 48시간. 이틀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서방의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제재 위협도 소용없었죠. 언론 프레임 준비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평화로웠죠. 학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제재 고급 세미나였죠. 대학원생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재가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일관성, 예측 가능성, 집단적 합의. 하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동맹국 하나가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칠판을 봤습니다. 제가 쓴 단어들을 봤죠. 일관성, 예측 가능성, 집단적 합의. 25년간 가르쳐온 원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학생이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제가 가르친 이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겨우 말했습니다. 강의를 일찍 끝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새로운 보고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 최종 동향 외교부 침묵 지속. 언론 통제 없음. 시민 반응 마이너스 특이사항 없음. 한국 국민들도 조용했습니다. 반대도 없었고 찬성 시위도 없었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믿고 있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를 믿고 있어. 국가는 말로 움직입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정당화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침묵은 무능의 신호가 아니야.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끝냈어. 서방이 말하는 동안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서방이 경고하는 동안 한국은 진행했습니다. 서방이 위협하는 동안 한국은 완성했습니다. 48시간. 이틀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 긴급 보고가 떨어졌습니다. 이송 시작. 인천발 특별항공편 26. 의료진 탑승 확인.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2시간 후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환자 탑승 완료. 모스크바 출발. 인천 향발. 푸틴의 딸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때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 빨간색 경고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긴급 마이너스 비행 중 환자 상태 급변. 뇌압 상승. 의료진 판단 지금이 고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 중입니다. 공중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의료진 응급조치 중. 성공률 급락. 착륙 전까지 버텨야 함. 예상시간 마이너스 3시간 27분. 3시간. 그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 단위 업데이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15 마이너스 환자 상태 악화 지속. 631 마이너스 뇌압 수치 위험 수준. 647 마이너스 의료진 최선 다하는 중.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보고가 추가됐습니다. 외교 채널 긴급 상황 영공 통과 승인 지연 발생. 우즈베키스탄 구간 대기 명령.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영공 승인이 지연됐다고요? 이게 뭡니까? 소리쳤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환자는 죽어가고 있는데요. 추가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배경 분석 서방 측 비공식 압력 정황. 영공 국가들의 신중한 판단 요청 추정.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외친 거였죠. 환자는 위독합니다. 분 단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공 승인을 지연시킨다고요? 사고 나면 끝난다는 메시지군.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암묵적 위협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야. 소리쳤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15분 후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 총동원. 대통령 직접 개입 정황. 긴급 외교 라인 가동.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측 메시지가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명확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공 통과 승인. 비행 재개.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한국이 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822 마이너스 환자 상태 위중. 착륙까지 1시간 12분.
845 뇌압 수치 한계치. 903 의료진 모든 수단 동원 중.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업데이트를 확인했죠. 918 착륙 30분 전. 931 착륙 17분 전. 944 착륙 4분 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947 착륙 완료.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자 이송 중. 삼성의료원까지 23분 소요 예상. 23분. 아직 23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1001 병원 도착 10분 전. 1006 병원 도착 5분 전. 1009 응급실 진입.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12 수술실 이동.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계산이 무의미해진 구간이었습니다. 의학이 결정하는 시간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처음으로 바랐습니다. 제발 살아야 해.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한 인간이었습니다. 생명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계산을 멈췄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각 오전 11시 단 한 줄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개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추가 정보는 없었죠. 의료진 구성도 예상 시간도 상세 계획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숫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성공률 추정치 -42%. 저는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이제 분석할 수 없어. 혼잣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의 영역이었죠. 집도의의 손끝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평화로웠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서울 어느 수술실에선 생명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로 고침을 계속 눌렀죠.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날 세계도 멈춰 있었습니다. 외교 채널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끊임없이 메시지가 오갔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죠. 언론도 대기 상태였습니다. 기사 준비는 끝났지만 발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제재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려던 계획들이 모두 보류됐죠.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제 정치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말하고 압박하고 협상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6번째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죠.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빨리 오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이면 더 빨리 오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4시간째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수술 진행 중. 특이사항 발생.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특이사항. 무슨 뜻입니까?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세출혈 발견. 응급조치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출혈. 뇌수술에서 출혈은 치명적입니다. 보고서에 추가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성공 확률 재계산 -18%. 18%.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세계는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산하고 있었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푸틴의 분노, 한국의 타격, 서방의 승리. 하지만 계산이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추가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긴 침묵이었죠. 저는 숫자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18%.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보고가 떴습니다. 수술 종료. 제 손이 멈췄습니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환자 생존 확인.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환자 생존 확인. 살았습니다. 푸틴의 딸이 살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는 평화로웠죠. 학생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으니까요. 끝났으니까요. 끝났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틀 후 세계가 알았습니다. 수술 성공 사실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누가 흘렸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퍼졌죠. 세계 언론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한국, 푸틴의 딸 수술 성공. 삼성의료원, 제재 뚫고 생명 구해. 서울에서 일어난 기적. 하지만 초기 프레임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재 위반 논란. 한국의 위험한 선택. 서방 질서 균열 우려. 저는 모든 기사를 읽었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제재를 무시했다. 질서를 어지럽혔다. 푸틴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의료는 정치를 넘어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정당화도 없었죠. 조건 제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환자를 살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명하지 않는군.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럼 더 강하지. 한국은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었다면 생명 앞에 국경이 있는가? 의료는 정치를 넘을 수 있다. 여론이 움직였습니다. 분노에서 질문으로, 질문에서 공감으로 이동했죠.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면, 자신의 가족이 치료받지 못한다면, 국적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면, 도덕 프레임이 확산됐습니다. 제재가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됐죠. 저는 이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방이 움직였습니다. 제재 언어가 완화됐습니다. 인도주의적 예외 검토 필요. 의료 분야 제재 재고. 생명 존중 원칙 반영. 질서가 스스로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목소리들이 조용해졌죠. 대신 예외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제재에도 예외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강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예외는 질서의 붕괴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죠. 하지만 지금 세계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예외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때론 질서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요. 저는 강의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죠. 국가는 계산으로 움직인다.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새로 썼습니다. 국가는 계산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위대한 국가는 계산을 넘을 때 탄생한다. 다음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50명이 넘었죠. 저는 칠판에 썼습니다. 한국 사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국제 정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계산이라고 배웠죠. 이익과 손실을 따진다고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나라가 다른 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걸지 않았죠. 이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명을 구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옳다고 주장해서가 아닙니다. 증명했기 때문이죠. 칠판에 썼습니다. 정의는 주장이 아니라 증명이다. 학생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한 나라는 조건을 냅니다. 위대한 나라는 먼저 손을 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세계는 한국을 배웠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여전히 평화로웠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워진 거였죠. 더 단단하게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강의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배울 나라가 남아 있었으니까요.